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70을 훌쩍 넘긴 할머니입니다. 작은 원룸 건물 하나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건물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계단에 쓰레기는 없는지, 전구는 나가지 않았는지, 세입자들이 밤사이 문제는 없었는지 살펴보는 게 제 일상이에요. 가끔 젊은 세입자들이 인사를 건네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있구나 싶어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제 인생이 특별할 것도 없지만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20살에 꿈꾸던 삶과 지금의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때로는 도망쳐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버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선을 긋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남편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짜증을 내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군요.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나중에는 저와 아이들한테까지 손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셋이나 되다 보니 집안 살림이 만만치 않았어요. 기저귀가, 분유가, 병원비, 돈 나갈 곳은 많은데 남편 혼자 벌어서는 빠듯했죠. 그런 현실적인 부담감이 남편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돈이 어디 있어, 애들 때문에 미치겠다며 화풀이를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도 힘든 거 알아, 조금만 참아줘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힘드시니까 조용히 해야 해라고 말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군요. 평소에는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었는데 며느리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평생 참고 살았지만 너는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젊을 때는 여자가 집을 나간다는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니. 너는 나처럼 평생 참고 살지 말아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시어머니도 저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구나. 그런데 그분은 평생 참고 사셨던 거구나. 그날 밤 남편이 또 술에 취해서 들어와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아이들도 이런 걸 계속 봐서는 안 되겠다. 결국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든 결정이었어요. 아이들 얼굴을 보며 엄마가 꼭 다시 울게 하고 약속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집을 나온 후의 생활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께 이런 일을 알리기가 창피하고 죄송했거든요. 딸을 잘못 기른 건 아닌가 하는 자책을 하실까 봐. 그래서 작은 월세방 하나를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을 일했는데도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제일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아이들 생각이 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내가 과연 잘한 건가?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러던 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살던 건물의 주인이셨는데 월세를 받으러 오시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월세 가져왔습니다. 수고하세요. 이 정도.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 방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본인도 이혼 문제로 떠도는 신세라고 하시더군요. 아내와 별거 중인데 아내 쪽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가끔 이렇게 혼자 울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서로 상처받은 사람끼리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고 결국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된 후에는 재혼도 했고요. 그분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이들 생각에 우울해하면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나이 들어서 의지할 것이 있어야 한다며 본인 소유의 작은 건물을 제 명의로 넘겨주시기도 했고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챙겨주고 미래를 생각해 준다는 게.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그분의 기분이 자주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날씨 때문인가 싶었는데 점점 심해지더군요. 요즘 자꾸 우울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위로해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우울증이라는 게 주변 사람의 위로만으로는 쉽게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약도 드시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약 먹는 것도 귀찮아 하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이 건물은 당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결국 그분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차가워져 계시더라고요. 그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혼자가 된 거죠. 이번에는 정말로 아무도 없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이제 정말 혼자인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분의 전처 쪽 자녀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건물을 넘겨준 게 말이 되냐?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본인들 아버지의 재산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넘어간 거니까. 하지만 저로서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면서 우울증까지 겪으며 돌봤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어서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제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첫째가 먼저 찾아왔어요. 엄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요. 엄마 건물 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는 둘째. 엄마 애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애들 아빠 월급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데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막내까지도. 엄마 전세 올릴 돈이 없어요.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버리고 나온 죄책감도 있었고 내가 그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도와줘야지 하고요. 그래서 첫째에게는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둘째에게는 학원비를 대주고 막내에게는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도와줘도 끝이 없더라고요. 몇 달 지나면 또 전화가 와요. 엄마 사업이 잘 안 돼서 추가 자금이 필요해요. 엄마 애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엄마 차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그러는 사이에 제 통장은 점점 비어가고 건물 유지비도 만만치 않은데 공실도 생기고 세입자들 문제도 있는데 어떤 달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해서 제가 생활비도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계속 도움을 요청하더군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러다가 나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겠구나. 내가 평생 모은 게 이렇게 다 사라지는 건가? 더 속상한 건
아이들이 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엄마는 건물이 있으니까 괜찮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건물이 있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닌데 관리비, 수리비, 세금 나갈 돈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선을 그어야겠다고. 가장 먼저 첫째를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 건물 하나로 살아야 한다.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다. 첫째가 펄쩍 뛰더군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세요? 나도 어렵다. 너희들 도와주느라고 내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했어.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우리를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엄마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어요. 사실이니까. 반박할 말도 없었고. 둘째 막내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서운해하고 화내고. 엄마, 우리는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다른 엄마들은 다 자식들 도와주는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정말 나쁜 엄마인가?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저를 찾는 건 진짜 그리워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하다가 뭔가 필요할 때만 엄마하고 찾더라고요. 그것도 서러웠습니다. 아, 내가 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돈 주는 사람일 뿐이구나. 전처 쪽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일이고 저도 생계를 위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계속 항의했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는 포기하더군요. 하지만 저에 대한 원망의 시선은 여전히 느껴졌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선을 긋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더군요. 특히 가족 간에는 더욱 그렇고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자꾸 흔들리게 되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내가 나를 지켜야 남을 도울 수도 있다는 것을. 물론 아직도 가끔 외롭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 이제야 비로소 저다운 삶을 사는 것 같거든요. 마무리 말.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처럼 가정폭력으로 고생하신 분들, 자녀들의 끝없는 요구로 힘드신 분들, 노후의 경제적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인생에는 때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도망쳐야 할 때도 있고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누구나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요.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야 깨달은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든든해야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더라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무조건 주는 것보다는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아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중에 정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와줄 여력이 남아있거든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저처럼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노후 준비도 없이 자식들만 바라보다가 결국 더 큰 어려움에 처하시는 분들.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길로 갈 뻔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선을 그었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가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 자신을 위해서도 결국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저도 혼자였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격려, 두 번째 남편의 도움.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도움을 주고 때로는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당신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